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이 공중급유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유럽 쪽으로 30대를 급파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포착됐네요. 이스라엘이 아마 SOS를 요청했을 겁니다. 참 예술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중급유기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주력 공중급유기가 KC-135입니다. 보잉사 제품입니다. 공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급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기종이 KC-46 페가수스입니다. 공중급유기. 이 두 개가 미국이 갖고 있는 미 공군급 공중급유기가 이 비행기 한 대 대개 20만 파운드의 연료를 적재합니다. 20만 파운드면 킬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인 F-16, F-15에는 각각 6천 파운드를 연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이 비행기 한 대가 다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이란의 여러분들 석유 팔아가 돈 많이 벌었을 건데 나라의 공중급유기 딱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냐. 공중급유기 한 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공중급유기가 유럽으로 막 갑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한 30대 정도가 유럽을 가면 이게 어떻게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이런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게 되면은 약 30대의 공군급유기가 이거를 에어리얼 리퓨일링 탱크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공중급유기가 대규모의 재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유럽의 공군기지를 향해 가지고 30대의 공중급유기가 날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주 이례적인데 이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은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어젯밤 미 공군과 함께 공중급유기 약 30대가 유럽의 공군기지에 대규모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몇백 대를 갖고 있네요. 공중급유기를. 여기는 보니까 KC-135 구형 공중급유기 20대, KC-46X 신형 공중급유기 4대가 유럽으로 날아가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마지막 대규모 공중급유기가 유럽에 배치된 것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어제에 미국의 구형 공중급유기 KC-135S 신형 공중급유기 KC-46X 30척이 유럽에 배치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중동 상황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도 이란 당국이 다 이런 파악할 거 아닙니까? 보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개념해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어젯밤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공중급유기 30여 대는 미 공군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총수보다 더 많은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FA-18E 슈퍼호넷 같은 것은 금시액도 공중급유기로 개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이 몇 대를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KC-135 스트레토 탱크 보잉사 제품입니다. 370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KC-46 페가소스 75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 공중급유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형입니다. 보잉사가 만든 KC-135 스트레토 탱크 KC-46 페가소스 이게 신형입니다. 2015년에 나왔고
1956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많이 퇴역하는 모양입니다. 옐로 탑재력이 두 개 다 이러면 거의 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만 파운드를 탑재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여러분들 미 공군 공중급유기는 주력 기종인 KC-135 스트레토 탱크는 370대를 갖고 있고 KC-46 페가소스는 75대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대수가 KC-707 레음이 7대 KC-130H의 페가소스가 4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는 한 대였는데 한 대가 여러분 파괴가 됐습니다. 엊그제. 한국은 4대를 갖고 있네요. 공중급유기가 굉장히 비싼 모양이네요. 비싸니까 못 가지게.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죠. 이게 이렇게 공중급유기가 이게 아마 전투기고 공중급유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시리아 상공에서 보잉 707 레음 탱 공중급유기가 F-16I한테 이게 F-16I한테 여러분들 기름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KC-707 레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은 두 종류죠. 두 종류고 이게는 뭐 F-35I, F-15I, F-16I 대부분에 다 하고 여러분들 7대 갖고 있습니다. 4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테헤란 왕복해 가지고 한 4,000km 우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4,000km 정도 되는데 F-15I가 여러분 최대 항속거리가 4,450km인데 미사일 같은 걸 전부 다 이런 탑재를 하게 되면은 1,000km밖에 못 날아간답니다. 3,000, 4,000이니까 1,000km 정도밖에 작전을 못 하니까 몇 번 여러분들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 해역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몇 대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중동 지역에는 한 대가 나가 있죠. 니미츠인가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대를 급파를 했네요. 중동에 있는 것이 다른 배네요. 니미츠가 아니고 이번에 급파한 배가 니미츠입니다. 니미츠.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가 싱가포르 해협을 서쪽으로 통과하는 동안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니미츠와 항공모함 공격그룹이 인도 태평양의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중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니미츠를 다시 여러분들 그쪽으로 중동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